더 이상 고민하고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 바로 지금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 그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물량을 축적하며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근거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둘 다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갈수록 이 관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금일 역시도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상승 관점에 대해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 관점. 첫 번째, 비트코인 ETF의 엄청난 수요. 현재 10월은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ETF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10월까지 3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엄청난 유입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ETF 발행자들은 새로 채굴된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인데,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후 영업일 동안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총 15,194개 BTC를 구매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채굴된 3,150BTC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양으로서 저번 주의 유입은 약 18억 3천만 달러로 ETF 발행자들에 의한 전례 없는 수준의 BTC 취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월 초부터 이들 발행자는 총 45,557BTC를 구매했고, 이는 현물 ETF가 2024년 1월 10일 승인된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월간 BTC 취득량이며, 이 같은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 ETF 발행자들의 BTC 보유량은 총 97만 7,122BTC로 거의 100만 BTC에 근접한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장 큰 BTC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만약 ETF의 현재 축적 속도가 계속된다면 이들의 보유량이 곧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초과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ETF는 약 10개월 남짓 된 상태이지만 100만 BTC 보유에 97%에 도달했고, 가장 큰 보유자인 사토시를 넘어서는데 87%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현물 ETF는 결국 현물인 비트코인 ETF를 실제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는 안정적인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곧 있을 미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상태라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거래들의 축적 데이터. 현재 현물 ETF의 추세에 이어 긍정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소유한 사람들, 즉 비트코인 거래들 역시도 전례 없는 속도로 BTC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소유량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인 약 67만 BTC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죠. 거래들은 보통 미래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의 상당한 축적은 보통 긍정적인 장기적 추세로 여겨지는데, 고래 매수는 역사적으로 보통 상당한 랠리를 따르며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큰 보유자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적 단계는 폭풍전의 고요일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는데, 시장은 또 다른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현재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 이익에 베팅하고 있다는 관점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큰 상승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 XR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최고의 기대주 코인이지만 소송이라는 거대한 걸림돌 때문에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은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핵심이기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리플 XRP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기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슈 관점, 리플의 항소 통지서 제출. 현재 리플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뿐만이 아닌 리플 측 역시도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18일 현지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전달하며 리플랩소의 법정 다툼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의 항소 통지서는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영업 관행과
경영진의 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반대로 이번에 리플이 제출한 항소 통지서는 소송의 골자인 증권에 대한 개념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죠. 여기서 리플 측의 항소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의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의 자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1심의 판결에 오류가 존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리플랩스가 투자계약 관련 수익 권리를 물은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과거부터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피력해온 바 있기 때문이죠.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경우 그 수단이 가상화폐일지라도 증권회사로 등록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겐슬러 위원장 주장이었고,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관점인데, 투자계약 성립 여부와 겐슬러 위원장 과거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리플랩스의 첫 번째 질문은 항소가 아닌 기소 자체의 무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만약 제2순회 항소법원이 리플의 항소 통지서, 즉 첫 번째 질문에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의 해석은 단순 1심 판결을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 측의 항소 관련 두 번째 질문은 하위 테스트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현행법상의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리플랩스는 1심에서 하위 테스트에 기반해 일부 패소한 바 있죠. 1심 재판부가 리플랩스와 금융기관 투자자의 리플 가상화폐 매매를 투자계약으로 봤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리플랩스는 항소 통지서에서 1심 재판부가 자사의 금융기관 투자자 대상 리플 매매가 하위 테스트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이고, 하위 테스트상 리플의 노력으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관련 조항이 자사의 혐의로 거론됐으나, 실제 거래는 리플의 노력으로만 이익을 기대하는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이기에 이에 따른 판결이 수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에서 리플랩스는 자사의 사업 방침이 미국 증권법 5조를 위반했는지를 문의했는데, 미국 증권법 5조는 증권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죠. 1심에서 재판부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법 5조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리플랩스는 항소 통지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토큰의 증권성 입증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해온 것이 자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의 영업 방침이 미국 증권법 5조 관련 분쟁 사항이 될 수 있는지 항소 재판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랩스는 1심 판결에서 나온 금지 명령이 모호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플이 미국 증권법 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리플랩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과정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테두리를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현재 항소 통지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쨌든 현 시점은 리플도 SEC도 서로 기존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리플 측이 너무나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간 꾸준히 말씀드려왔듯 미 대선 후보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켜버리겠다고 대놓고 발언한 바 있는 상태이고, 이 가운데 SEC가 리플 소송 관련 주요 서면 제출일을 내년 1월 15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미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리기 때문에 겐슬러도 눈치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죠. 더불어서 암호화폐 적대적이고 겐슬러와 한배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도 친암호화폐 인물이자 XRP 지지자인 존 디튼과 선거 경쟁을 진행해야 하는데, 존 디튼이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며, 소송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SEC가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소리이죠. 즉 소송 자체적인 흐름 그리고 소송 외적인 정치적인 흐름까지 모두 다 리플 쪽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에 관해서는 정말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어서 사실상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데이터 관점. 첫 번째, 비트코인 ETF의 엄청난 수요. 두 번째, 비트코인 고래들의 축적 데이터. 이러한 긍정적 데이터 관점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리플의 항소 통지서 제출. 이를 둘러싼 소송 자체의 흐름, 또 소송 외적인 흐름 때문에 리플 XRP 역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상승, 또 상승만을 외치고 있는데요.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시기, 이에 대한 확신을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굳혀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